안녕하세요. 코어 인터뷰의 GSM입니다. 오늘은요, 항공과 면접에 있어서 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지, 그리고 답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항공과 면접관으로 활동을 할 때 여러 다른 면접관님들과 공통된 생각이었기도 했고요. 그리고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는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면서 두 학생들의 합격을 시켜봤을 때 또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항공과 입시에 있어서 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?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외적인 이미지가 더 중요할 거다 라고 이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단정 짓고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. 그 질문에 저도 항상 얘기는 하죠.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답변도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. 많은 친구들이 이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항공과 면접과 항공사 면접의 그런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. 항공과 면접은 사실 항공사 면접보다는 면접관의 그런 책임이 조금은 덜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 근거는 뭐냐면요. 항공과는 4년이나 4년 내에 학생을 졸업시키죠. 사회로 이제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좀 성공적인 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친구들을 먼저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.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. 충분히 바꿔서 교육시켜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도 분명히 면접관이 뽑게 됩니다. 반면에 항공사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자를 뽑는 면접관조차도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에요. 그러면 함께 일할 사람이고 또 바로 내 밑에 부하 직원이죠.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시기가 2년, 4년 정해져 있지 않고 길게는 30년일 수도 있고 짧게는 정말 5년, 10년, 15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지원자가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면접관 본인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만으로는 이 지원자를 뽑을 수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외적인 모습만으로 이 지원자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서비스관, 그리고 이 친구의 평소 인성,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승무원으로서의 그런 역량, 발전 가능성까지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항공사에 입사한 언니들, 그리고 제 주변의 후배들, 동기들, 선배님들만 봐도 그 기수 때에 정말 이쁘다, 승무원이 딱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미색을 갖춘 분들은 한 기수,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죠. 그 한 기수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. 그 이상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. 근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차분하거나 아니면 통통 튀거나 본인만의 그런 서비스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몇몇은 어떻게 입사를 했을까? 정말 승무원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외모인데?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뭔가 회사에서 기대하는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. 하지만 항공과에서는 이 친구가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잘 갖춰져서 항공사 입사에 좀 유리했으면 좋겠다.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
불변할 수밖에 없는, 지나도 변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. 하지만 발전 가능성, 이거는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?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, 유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항공과 입사 면접보다 항공과 입시 면접의 그런 외적인 평가가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면접관으로 면접장에 앉아 있을 때 지원자들이 들어오잖아요. 그때 누구나 봐도 정말 좋은 이미지다, 승무원으로서. 그러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생각보다 면접을 잘 보지도 못하는데 정말 메이저 항공과에 턱턱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불변하는 그런 조건이 너무 좋았고 면접은 약간 부족하지만 충분히 그래도 의지와 노력이 엿보여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뽑아준 거예요. 반면에 그 몇몇 정말 눈에 들어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외에는 답변을 하면서 이 친구의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. 이 친구가 답변을 하는데 깊이도 있고 항공사를 입사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, 확신, 이렇게 보면은 싹이 보인다는 거죠.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눈에 띄는 그 외모는 아니지만 외적인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 친구에게 꼭 기회를 주고 더 잘 가꿔서 사회로 내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.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이미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, 좀 면접관에게 그다지 어필을 할 것 같지 않다, 그러면 저는 항공과 면접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? 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. 자, 그렇지 않다라는 예를 제가 또 단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N수생들이에요. 특히 저는 N수생들, 재수생들, 휴학생들이 이제 더 좋은 학교, 처음에 원했던 학교로 가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또 수업을 직접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. 그 N수생들은 100% 처음에 본인들이 원했던 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최적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. 이유는 상당히 많았어요. 너무 마르게 다이어트를 해서 좀 건강미가 없어 보였다든지 너무 왜소해 보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잘못 만들어 갔던 친구들도 있었고요. 화장이라든지 또 외적으로는 또 웃을 때 본인의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웃어야 되는데 선홍빛 잇몸을 다 내놓고 그냥 마냥 활짝 웃기만 했다든지 눈이 그렇게 큰 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웃음만 보이면서 또 최선을 다해 웃으면서 면접을 했다든지 외적인 이미지를 좀 본인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만들어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.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답변이었어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준비한 그 답변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하기도 힘들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많은 N수생분들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두 번째 저랑 같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어요.
자, 이런 N수생들의 예만 봐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잘못됐다라는 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.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답변으로도 내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. 외적인 타고난 이미지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그 외적인 타고난 이미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요. 미숙한 면접 준비가 또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또 표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정말 타고난 그런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봤을 때 호감 가는 이미지는 사실 몇몇 안 돼요. 제 주위에도 몇 명 없어요. 그리고 저 또한 항공사 입사를 지원했을 때 한 번에 합격한 경우도 아니었고요.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죠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마무리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 중요하니까 꼭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. 답변, 외적인 이미지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라고 제 입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 답변이 나의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자신감, 자존감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노력과 결과가 뒷받침되어야지만 내 온몸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나올 수 있겠죠. 자,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?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.